미국의 대선 결과가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선 결과에 불복해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당선인의 승리를 언급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5일 자신의 트위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는 선거가 조작되었기 때문에 승리했다. 지금까지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승복하지 않았던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으로 바이든이 승리했다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명백하게 패배를 인정하는 듯한 글이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자신이 크게 이겼다고 주장해왔던 것에서 한 발 물러서는 자세를 취했죠. 블룸버그 통신을 포함한 언론들이 즉각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으로 이번 대선에서 바이든이 승리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이를 부인했습니다. 현지 언론이 자신의 트윗글을 두고 여러 해석을 내놓자 곧바로 트위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는 가짜뉴스를 통해서만 승리했다. 난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는다. 우린 갈 길이 멀다. 이건 조작된 선거였다. 바이든이 승리했다는 표현이 이번 선거 결과 승복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투표 감시자나 옵저버가 허용되지 않는 채 극단적 좌익 기업인 도미니언이라는 곳이 표를 만들어냈다는 음모론적인 주장을 펼쳤습니다. 도미니언은 미국 내 30여 개 주에 전자개표기를 공급한 기업입니다. 트위터는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글에 팩트체크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경고 딱지를 붙였습니다. 음모론의 경우 명확한 근거가 없으면 불필요한 혼란을 낳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바이든 당선인은 이미 활동에 나선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국과의 방위비 협상을 가장 먼저 마무리 지을 예정입니다. 미국 하원이 민주당 주도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을 단연 계약으로 하자는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했습니다. 그동안 협상 적용 기간은 방위비 협상의 주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유효기간은 1차에서 7차 협정은 2에서 3년, 8차에서 9차 협정은 5년으로 적용되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취임 2년 차인 2018년 1년 계약으로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또 1년을 요구한 것입니다. 1년을 계약할 때마다 총액을 크게 인상하려고 했습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무척 난감했죠. 하지만 이번에 단연 계약으로 상정되면서 상호 협상 과정이 무척 밝아졌습니다. 뒤에서 자세히 전해드리겠지만 이미 통과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하원은 오는 18일 본회의에 한미 동맹과 관련한 결의안 2건을 상정했습니다. 조 바이든 당선인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함수오지 민주당 하원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자신이 제출한 한미 동맹의 중요성과 한국계 미국인의 공원평가 결의안에 대해 직접 설명할 예정입니다. 바이든 당선인의 최측근이 움직였다는 건 사실상 바이든의 뜻이라고 보아도 무방하겠죠? 이 결의안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진통을 겪고 있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상호 수용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 단연 계약으로 체결돼야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과 미국의 방위비 협상은 두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리한 가격 인상입니다. 두 번째는 1년 계약이죠. 상호 수용할 수 있는 내용을 담는다는 항목을 통해 무리한 가격 인상이라는 첫 번째 문제점도 사실상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비용 문제에 있어서도 서로 납득할 수준으로 협상하겠다고 하는 거니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50% 이상의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방위비 협상은 잠정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특별 지시로 결렬된 바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난 7월 한국 측이 기존 분담금 1조 389억 원에서 13.6%를 인상하고 향후 4년간은 한국의 국방비 증액과 연계해 매년 7%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한국으로서도 말도 안 되게 좋은 조건을 제시한 것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마저도 거부하면서 결렬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체결되었어야 할 방위비 협상이 아직까지 진행 중입니다. 한국이 강요에 응하지 않자 미국은 주한미군 문제까지 꺼내들었습니다. 만약 방위비를 인상하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감축하거나 철수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에 대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주한미군 갈 테면 가라. 이참에 자주국방하겠다.
한국은 유럽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많은 방위비를 내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무기 수입에 있어서도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지난 대선 기간 중 우리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희망이라는 기고문을 통해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주한미군 철수를 위협하며 한국을 갈취하는 식의 행위를 하지 않겠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행위를 갈취라고 표현했습니다. 마치 조직폭력배 같다고 언급한 것이죠. 미국 하원의 결의안은 한국을 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인권, 법치주의라는 가치를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동맹국으로 지정했습니다. 결의안에는 미국 하원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보를 증진하기 위해 한미동맹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평가한다는 문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 소속의 의원이 결의안을 제출한 가운데 공화당도 이 결의안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결의안은 이변이 없는 한 오는 18일 본회의에서 100% 채택됩니다. 이미 지난 3월 하원 외교위원회도 만장일치로 통과한 바 있습니다. 결의안이 가결되면 내년 1월 출범을 앞둔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 의제 설정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상호 이익이 되는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한미 동맹을 전환하는 결의안도 표결에 붙여집니다. 북한의 반복되는 위협에 맞서 한미 동맹이 아시아와 세계 평화의 안정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한 점이 핵심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의 더불어민주당 한반도 TF 소속 의원 3명도 5박 6일간의 방미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민주당 TF팀은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을 비롯해 한미 동맹 결의안을 제출한 민주당 토마스 수호주 의원과 공화당 제임스 랭포트 의원 등을 만나 한반도 정세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송영길 의원은 이와 더불어 브래드 셔먼 의원을 만나러 간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브래드 셔먼 의원은 미 연방하원 외교위원장이 유력한 후보 가운데 한 분입니다. 만남을 통해 북핵 문제나 한미 동맹 문제 등을 같이 협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 바이든 당선인은 코로나19 대응이라는 무거운 과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의 비서실장으로 공식 지명된 론 클레이는 백신 보급을 거대한 물류 프로젝트라고 표현하며 그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15일 MBC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올해 12월 혹은 내년 1월부터 백신이 승인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보건복지부에 백신 보급을 시행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 전문가들이 하루빨리 그들과 대화해 정권 교체 과정에서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앞으로의 상황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시사TV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한국산이 일본에 도착하자 일본 전체가 완전히 뒤집힌 상황. 세계 최강국마저 한국이 일본 이겼다 충격 발표. 한국의 코로나19 대처가 독일에서 호평을 받고 있는 가운데 국산 손소독제가 주목받고 있어 화장품 기업들의 관심이 요구된다. 코트라 프랑크푸르트 무역관이 발표한 독일 코로나19에 따른 손소독제 시장 동향에 따르면 독일은 향후 코로나19의 2, 3차 전염 대비를 위해 수출이 급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 소비 및 미디어 분석기관 VMA 2019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 이후 매출액은 가파른 증가세를 보여 지난 3월에는 전년 동기 대비 8배인 751% 증가했다. 독일의 손소독제 주요 수입국을 살펴보면 벨기에가 가장 높고 뒤이어 네덜란드, 스위스, 홀란드, 오스트리아, 프랑스, 영국, 중국 등의 순이다. 한국의 경우 현재까지 손소독제 수입량은 적다. 그러나 한국의 코로나19 대처가 독일 언론에 크게 보도되면서 손소독제 등 관련 항목들의 좋은 진출 발판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또한 독일 진출 시 손소독제는 오프라인 매장뿐만 아니라 온라인을 통한 판매 등 멀티 유통이 필수라는 분석이다. 현재 독일에서 손소독제는 마트, 편의점, 생활용품점, 화장품 전문 매장 등에서 판매되고 있지만 코로나19 영향으로 온라인 플랫폼 등 전자상거래 시장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됐다.
포트라 관계자는 소비재 유통 전문가에 따르면 B2B 진출은 독일 기업의 진출로 어려운 상황이며 B2C를 염두에 두고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며 전시회 참가 등을 통한 지속적인 제품 홍보가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그는 손소독제의 포장이나 안내 설명서 등이 독일어로 작성돼야 한다며 휴대성이 좋은 50ml 제품에 가방용 고리를 부착한 형태와 향을 가미한 제품은 높은 가격대 형성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국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극복한 방역 모범 국가로 각광받으면서 국산 위생 제품의 수출이 큰 폭으로 늘어났다. 위생업계는 신제품 개발과 생산 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다. 20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소독제의 올해 1분기 수출액은 1,8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870.5% 증가했다. 공기청정기와 비데 수출도 각각 1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78.5%, 117.0% 증가했다. 수출 증가는 외신이 한국을 코로나 방역 모델로 꼽으면서 자연스럽게 한국산 위생 제품이 관심을 끌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국내 첫 확진자가 나온 지난 1월 20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 100일간 외신은 한국의 코로나 대처에 대해 총 5,589건을 보도했다. 영국 BBC는 한국이 가장 성공한 사례라고 했고,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한국은 급속도로 확산되는 코로나로 혀를 찔린 나라들의 초기 대응을 위한 좋은 본보기라고 소개했다. 국내 기업들도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있다. 코스닥 상장사인 한국테크놀로지는 지난달 30ml 손소독제 100만 개를 미국에 수출한 데 이어 총 3천만 개를 미국에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화장품 제조 한 회사인 스킨앤스킨은 손소독제 7개를 미국 FDA에 등록해 수출을 준비하고 있으며, 종합제지회사 깨끗한 나라는 물티슈와 두루마리, 화장지 등 위생 제품을 앞세워 싱가포르에 진출했다. 일찌감치 미국에 진출했던 후웨이도 비대면 공기청정기 서비스로 해외에서 입지를 다지고 있다. 아마존의 인공지능 비서 알렉사와 연동해 필터 교체 시기에 맞춰 자동으로 새로운 필터를 보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후웨이 관계자는 고객이 필터 교체 날짜를 체크해 직접 구매하는 수고를 덜 수 있다며 이전부터 인기가 있었지만 코로나 시대에 더욱 적합한 제품이라고 했다. 생활가전업체 폴로노비타도 감전이나 고장 걱정 없이 물청소가 가능한 방수 비데 DDC-D51N을 출시했다.